안녕하세요. 이강입니다. 자, 1강에서의 그 탁상 공론을 듣고 나서 두 번째 강의까지 들을 준비가 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강의를 듣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주의 내용을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습 복습은 필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타인을 만족시키는 목적을 가진 평면조형, 즉 상업미술이다. 타인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필요하고 그 기본기는 현재 캐주얼 일러스트라는 형태로 변형, 데포름에 되어서 개성으로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그 다양한 개성들이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기를 갖지 못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게 요약이에요.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편하지만 그냥 중간 과정을 좀 더 설명하면 좀 더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흥미롭게 들으라고 했는데 제 말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건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나요? 뭐 그림을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건데 솔직히 입에 달고 사는 말 있잖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맨날 하는 말. 아, 잘 그리고 싶다. 다양한 답이 있겠지만 뭐 그냥 요약하면 대부분은 그냥 아, 잘 그리고 싶다로 요약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 그리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이게 막연하게 잘 그린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애매해지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림 그려요. 라고 하는 것처럼 애매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남들한테 잘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스스로는 잘 그린다는 게 뭔지 이게 치밀하게 분석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생긴다는 거죠. 잘 그린 그림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보통 뭐 잘 그렸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림이죠? 좀 사실적인 그림? 아니면은 데포르메가 잘 된 그림? 아니면 좀 이야기, 스토리가 느껴지는 그림? 아니면 뭐 어떤 장비에 대한 고증이 잘 지켜진 그런 그림? 아니면 색상이 예뻐가지고 좀 화려한 그림? 아니면 그냥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드는 그림? 뭐 그런 그림들, 잘 그린 그림들일까요? 좀 애매하죠. 그래서 모두가 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잘 그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잘 그렸다라는 단어도 사실 다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를 또 굴려보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목적에 맞는 그림이 이 잘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이게 왜 이렇게 정의가 되는지는 이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화에 맞는 잘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일러스트엔 일러스트에 맞는 잘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도라에몽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기본기를 그 도라에몽이라는 작품에 막 대입을 시킨다고 하면은 솔직히 아주 기본기가 뛰어난 훌륭한 그림이다라고는 못하죠. 디테일이나 어떤 뭐 빛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은 아예 없잖아요. 물론 굉장히 효율적으로 기본기를 잘 지킨 그림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포기한 기본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본기를 다 지키진 않은 거죠. 그런데 도라에몽이라는 그 만화의 이야기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정말 잘 어울리고 효율적인 훌륭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뭐 투시를 굉장히 간결하고 인체를 오해 삼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잘 표현하는 이런 것들도 훌륭하지만 그냥 그런 거예요. 리스펙트 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그림으로 내가 이 그림으로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은 바뀌어야 돼요. 잘 그린 그림이라는 게 불변의 어떤 기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러스트 안에서도 이게 완전 캐주얼인지 혹은 또 반실사인지 뭐 중간에 어떤 애매한 부분 이거 이야기를 했었죠. 상업과 예술성처럼 뭐 캐주얼도 완전 데포르메가 됐냐 아니면은 데포르메를 좀 덜 했냐에 따라서 좀 나뉜다. 그 사이에 애매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이 그림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조절이 돼야겠고 뭐 여러 가지로 더 따지면 게임이 홍보용 이미지라고 해볼게요. 뭐 인게임에 사용되는 이미지일 수도 있고 뭐 엔딩 사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겠죠. 혹은 뭐 성인용인지 뭐 전체 이용관지 15세인지 이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층이 일반인인지 아니면은 저기 서브컬처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대상인지 지하철에 걸리는 광고인지 뭐 여러 가지들 내가 이 그림을
어디다 쓸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지하철에 광고를 실을 건데 살짝 노출이 있게 그렸다 이러면은 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잘 그렸어도 못 그린 그림이에요. 실패한 그림입니다. 왜냐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목적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면 이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 돼요. 거기에 훌륭하게 부합한다면. 뭐 반대로 아무리 사실적으로 잘 그렸다고 해도 도라에몽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아동용 만화인 도라에몽에 너무 사실적인 표현이 들어가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에피소드 중에서 진구가 이슬이 다리 가지고 있고 퉁퉁이 팔 가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표현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히 그림체를 가져야 된다. 상황에 맞게, 목적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야 그게 잘 그린 그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애들이 보기엔 정말 부족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목적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 상업 미술이 결국에는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겟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이 목적은 결국에 타인을 만족시키기이기 때문에 이 타인이 타겟이 되겠죠. 타겟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화와 일러스트가 다르고 일러스트도 일러스트 안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고 1강에서 이야기한 일본풍 캐주얼 일러스트로 시야를 좁히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쉬워져요, 이야기가. 왜냐면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만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당연히 쉽겠죠. 왜냐면은 굳이 다른 사람까지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 내가 목적으로 하는 이 타인, 구매력이 있는 이 고객들이죠. 고객들이 선호하는 그림을 그리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이 상업 미술이라는 전제를 미리 깐 겁니다. 이 상업 미술이 아니면 이제 내가 나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타인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인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는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나를 깊게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순수 미술이라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상업 미술이기 때문에 남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고 이 남들이 결국 타겟층이겠죠. 타인이 여러 명 있는 이 복수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복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냥 SNS 그림 올릴 때는 내 그림을 보는 타겟들 혹은 나에게 외주를 준 그런 클라이언트. 아, 이렇게 그 만화와 일러스트가 다르고 일러스트도 일러스트 안에서 굉장히 이게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좁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화까지 가지 말고 그냥 일러스트 내에서 이야기를 합시다. 1강에서 이야기한 일본풍 캐주얼 일러스트로 시야를 조금 더 좁히게 된다면 이야기가 더 쉬워지죠.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되니까 더 쉬워집니다. 전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 상업 미술이라고 미리 빌드업을 해둔 거예요. 이게 순수 미술이라면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상업 미술이니까. 순수 미술은 그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는 목적이니까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럼 목적 달성이니까 잘 그린 거예요. 네, 여기까지 끝.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수 미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즉 우리는 타인, 즉 우리에게 발주를 준 클라이언트 혹은 뭐 내 그림을 구독하고 있는 관람자들이 그런 보고 싶어 하는 원하는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돼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 목적이 뭐였어요? 상업미술에서. 상업미술의 목적. 타인을 만족시키기였죠. 그리고 이 타인이 클라이언트 혹은 내 팔로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팔로워. 뭐 여러분들은 외주를 할 수도 있고 SNS에 그냥 그림을 게시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 외주 작업을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지만 사실 뭐 팔로워가 많아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사실 이걸 거예요.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도 알고 싶을 거죠. 근데 이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 자체가 내 그림을 소비하는 그 소비층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거를 잘 파악해야 팔로워를 늘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 보는 사람의 마음, 이야기.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어려워요. 괜히 그 어린 왕자한테 구멍 뚫린 상자를 준 게 아니에요. 어린 왕자가 커미션을 넣었는데 그 커미션 피드백이 되게 빡셌어요. 그죠? 이거는 뭐 어떻다. 이거는 어떻다. 이게 실제로 그랬으면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냥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예시를 들게요. 회사에서 어떤 외주를 받은 상황을 가정을 할게요, 제가. 그리고 분명 이 회사 내에는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트 디렉터, 즉 AD, 뭐 편집자 등등의 최종 결정자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이 AD의 의도에 맞는 그림을 그리면 돼요. 우리가 뭐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 싶지만 이게 AD, 아트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뭐 기획자나 뭐 여러 가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제 정책을 정해서 방향을 기본적으로 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외주 담당자한테 그걸 하달을 해서 외주 담당자가 그것으로 우리에게 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D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발주서에. 즉, 우리는 발주서에 담긴 정보를 기반으로 AD의 생각에 맞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그게 잘 그린, 통과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일을 잘하려면,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건 다르게 일을 잘하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그림만 잘 그린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의도한 것을 내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S급인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고 마감 잘 맞춰도 A급이지만, 네. 그래서 내가 AD의 의도에 잘 맞추지 못했다 이러면 방향성의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보통 재량에 맡기고, 재량에 맞추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잘 그림에 대한 것들이고, 이제 정작 AD들이 많이 고려를 하는,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1순위, AD나 외주 담당자분들의 마음을 잘 읽고 그걸 표현해 주시는 분, 그런 분들이 보통 또 선호가 되죠. AD나 아니면 뭐 커미션 신청하신 분이나 이렇게 명확하게 존재할 때는 뭐 쉽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쉬운 거죠. 근데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불특정 다수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게 바로 SNS인 거죠. 케이스 1, 특정인. 그다음에 케이스 2, SNS, 불특정 다수. SNS는 진짜 정말 여러분 생각보다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맞추는 게 가능할까요? 누가 와도 못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원빈도 취향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그림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길 바란다,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초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냥 차라리 일부만 확실히 만족시키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그림에 반응해줬으면 하는 타겟을 정하고, 여기서 불특정 다수로 가지 말고 특정 다수로 가자는 거예요. 내 그림을 선호해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 그림을 선호해 줄 만한 사람을 타겟으로 정하고 이 사람이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이 타겟을 정해서 그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은 그림을 내가 그려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일부 대상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당연히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노렸으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은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팔로워가 이렇게 오르겠죠? 타겟이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림도 즐거워져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토끼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토끼를 막 그려. 그러면 토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팔로워를 하겠죠. 전국 토끼협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좋아요를 찍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전토협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를 할 거 아니야. 일부는. 그럼 뭐 사족을 조금 더 붙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토끼를 아무리 그려도 흉측한 말렙 토끼를 그리는 거랑 귀여운 토끼를 그리는 거는 방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토끼는 그냥 귀엽게 캐릭터화된 토끼를 그리는 걸 좋아해 라고 하면은
그 캐릭터가 된 토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할 텐데 대부분 뭐 그런 걸 좋아하죠. 토끼의 그 흉포한 면, 근육이 우락부락한 토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잘 그린다 그러면 말렙 토끼 빌런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뭐 아닐 경우가 더 많겠죠. 어지간히 잘 그린 게 아니라면. 중요한 거는 내 관심사와 타겟이 일치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그리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유도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굳이 옆집 사람이 버팔로를 잘 그려가지고 버팔로를 좋아해서 전국 버팔로 협회에서 이제 그 사람들 다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을 했어. 그러면은 나도 난 버팔로 별로지만 성공을 위해서 버팔로를 그려야겠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토끼 그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버팔로 그리는 거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내고 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것들을 강점으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강화하는 식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토끼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귀여운 토끼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귀여운 토끼를 많이 그렸어.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토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것, 그것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토끼 캐릭터 좋아하니까 실사 토끼 말고도 이제 귀여운 캐릭터 토끼도 팔고 이제 토끼가 좋아하는 그 토끼풀도 파는 거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토끼풀 좋아하는 사람도 팔로우를 할 거고 뭐 토끼풀 그리면은 이제 뭐 그 옆에 다른 꽃도 그려보고 이제 뭐 토끼랑 고양이랑 이제 재밌게 노는 만화 같은 걸 그려가지고 고양이 매니아들도 끌어올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 그림이 귀엽구나라고 조금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토끼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그 재밌는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상업 미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돈이죠. 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굳이 남에게서 그런 소재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남들이 좋아할 것 같은 소재를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다른 것들을 차용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상업 미술이에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림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린 내용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포토샵은 켜놓은 이유도 거의 없습니다. 뭐 적긴 적는데 이게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라디오로 써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림은 아니고 마케팅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개론 수준의 이야기고 이게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잘려 있지만 제 다 경험적인 부분에 의존하고 있어가지고 뭐 부정확합니다만은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행위가 상업 미술에 있어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나라면 어떨까?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게 결국에 타인의 입장이 되는 거니까. 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의 어떤 것들을 더 보고 싶어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더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은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죠. 사실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거에도 관심이 많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냐 이런 것들도 많은 고민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어디 가서 조금 이야기하기는 좀 속물을 갖고 그래서 숨기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원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동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돼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2강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정리를 하자면 상업 미술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림이 목적이고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심리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내재된 것과 일치되면은 더 좋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게 될 어떤 소재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뭐 1, 2강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그림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드디어 조금 그림적인 걸 배울 거고 다른 콜로소 강의 스타일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나갈 거니까 한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